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37살이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실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누구나 알만한 큰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5살, 7살 두 형제의 엄마이고 6살 연상의 남편 김지철의 아내로 4인 가족입니다. 남편은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결혼 초기에는 지금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겼을 때 야근이며 당직이 없어 시간 관리에 융통성 있는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남편을 둔 저는 따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왠지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건 제 성격에 맞지 않아 간호사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아도 하며 일까지 하는 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이긴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겨 먹이고 간단히 집안일을 하고 출근하는 길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지도 않고 적당히 바쁜 게 제 성격에는 딱 알맞아요. 한편 남편은 9시까지 병원에 출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8시쯤까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어났을 때는 아이도 저도 없어요. 천천히 출근해 진찰을 끝내고 뒷정리 등을 하고 9시쯤 귀가하는데 그 시간이면 아이들의 저녁과 목욕, 장난감 정리 등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쯤이라 하루의 피로가 절정인 시간입니다. 그래도 남편 저녁 준비나 설거지 등 제가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은 문제없이 하고 있어서 집안일을 돕지 않는 남편에게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집안일이 서투른 남편이 괜히 집안일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제가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오히려 더 힘들 테니 부탁할 생각조차 안 했어요. 여보, 항상 고마워. 오늘도 밥 맛있네. 남편은 항상 이렇게 저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주는데 이런 말들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동물원이라도 갈까? 정말? 너무 좋지? 애들도 엄청 좋아할 거야. 쉬는 날도 이렇게 아이들을 여기저기 데리고 갈 계획을 세워주니까 아이들도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일요일이 돼서 동물원에 놀러 갔어요. 애들은 이곳저곳 뛰어다니며 정말 즐거워했고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니 저도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싱글벙글했더니 여보, 이거 받아. 응, 이게 뭐야? 남편이 내민 것은 귀여운 파란색 펭귄이 달린 키링입니다. 커플이야. 그러면서 자기 차 키에 단 하늘색 펭귄 키링을 보여줬어요. 마치 젊은 커플들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마워. 근데 왠지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쁘고 기분 좋네. 펭귄 의미 알아? 펭귄은 한 번 짝이 되면 평생을 서로만 바라보고 산대. 저는 남편 이야기를 듣고 수줍게 웃었어요. 분명 우리도 펭귄처럼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생이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게 묘미인가 봅니다. 어느 날 제가 일을 정시에 마치고 서둘러 유치원으로 향하려고 병원 주차장에서 나오려던 때였습니다. 김은실 씨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낯익은 젊은 여성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른 진료가 간호사인가? 속으로 생각해봤지만 이렇게 머리도 길고 미인이라면 금방 소문이 나서 분명 알았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김지철 씨에게 항상 신세 지고 있어요. 우연히 김은실 씨 만나서 저도 모르게 인사차 말을 걸었네요. 놀라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그럼 남편이랑 아는 사이예요? 오늘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만 바빠서.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나버리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니 이상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뒤편에 있는 직원 전용 주차장에서 우연히 저를 발견해서 인사를 한다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았어요. 분명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 텐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찝찝한 기분에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손목시계를 쳐다보니 유치원에 아이들 데리러 갈 시간이 다 되어 황급히 차를 몰고 유치원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에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낮에 만난 여자를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병원 주차장에서 박서연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갔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야? 응? 그 사람이 당신한테 인사를 했어? 남편은 몹시 놀라는 눈치였어요. 박서연이라고 있어. 우리 병원에 있는 간호사야. 근데 왜 당신 병원에 일하는 간호사가 굳이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가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다음에 만나면 물어볼게. 왠지 모르게 빨리 얘기를 끝내려는 것 같은 남편에게 약간 수상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또다시 박서연을 본 것은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났을 때 우리 집 앞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열이 나서 데리러 와달라고 유치원에서 연락이 와서 데리러 갔을 때였고, 아이 둘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집 앞 주차장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무심코 브레이크를 밟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고 시동을 껐습니다. 조금 멀었지만 그림자의 주인공은 틀림없이 남편과 박서연이었어요. 혹시나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야? 지금 일이 좀 바쁜데. 제 전화를 분명히 집 앞 주차장에서 받으면서 일이 바쁘다는 말을 했어요.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첫째가 지금 열나서 둘째까지 모두 데리고 집에 가는 중이라고 말해주려고 전화했어. 아, 그래? 알겠어. 오늘은 나도 일찍 집에 들어가도록 할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집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걸어서 남편의 병원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귀가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열은 났지만 집에 있는 해열제를 먹으니 금방 열이 떨어져 크게 걱정할 것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언제 또 열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날뛰면서 놀지 않도록 좋아하는 만화를 보여주고 얌전히 있으라고 단단히 일러주고 나서 간식을 꺼내주고 한숨 돌렸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헤집으며 지나가는 생각은 남편과 박서연입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도 바람을 의심하는 저 자신이 싫어져서 기도하는 듯한 마음으로 자동차 키에 달린 펭귄 키링을 움켜쥐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은 말했던 대로 일찍 귀가해 큰아들을 걱정해줬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울 리가 없다.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고민이 많아 보이는 얼굴이네. 당신 혹시 오늘 낮에 집에 왔었어? 그건 왜? 분명히 눈동자가 흔들리는 남편을 보니 제 의심이 확신에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아니, 뭔가 의자 위치가 움직인 것 같아서 혹시나 집에서 점심 먹으려고 왔다 갔었나 싶었지. 아냐. 오늘 점심 밖에서 먹었어. 당신 기분 탓 아니야? 의자 위치는 아침에 봤던 그대로 같은데. 그렇게 말하며 웃는 남편은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은지 TV를 켜서 축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모든 게 기분 탓인가 싶어 애써 잊어버리고 남편과 평소처럼 대화하고 남편의 팔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들의 열도 내렸기 때문에 안심하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수간호사가 저를 찾는 사람이 있다며 로비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누굴까 싶어 로비로 내려가 보니 거기에는 박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김은실 씨, 안녕하세요. 근무 중인데 찾아와서 죄송해요. 네, 뭐.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저를 찾으셨어요? 어제 김은실 씨가 숨으셔서 인사드리지 못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박서연은 제가 어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지철 오빠와 사귀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평범하게 인사하는 줄 알았는데 유난히 끈적끈적한 박서연의 투박한 말투에 짜증이 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30살은 안 된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름을 계속 거론하는 게 좀 못마땅했어요. 지철 오빠가 김은실 씨 같은 아줌마는 싫고 저 같은 젊은 여자가 좋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눈치껏 알아서 빠져주길 바래요.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다 이해하시죠? 전혀 모르겠는데. 그럼 이거 보세요. 이 사진 보면 잘 알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내 두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장의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함께 얼굴에 팩을 하고
호텔에서 찍은 걸로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지난번 출장 간다고 했던 게 모두 거짓말이었을까요? 제 얼굴이 일그러지자 박서연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상황 파악되시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혼해주세요. 아줌마. 하고 싶은 말을 다해서 만족했는지 박서연은 싱글벙글 웃으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결판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정해졌으니까 망설일 것도 없었고 다만 그때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라졌을 뿐입니다. 저는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간호사에게 몸이 안 좋아서 조퇴 좀 하겠다고 말하고 연차도 미리 신청했습니다.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건강한 저를 수간호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라봤지만 정말 아픈 척 연기를 하고 서둘러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을 정리하고 결전의 날인 다음 날이 되어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병원의 대표원장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곧장 대표원장실로 향했어요. 제가 책상에 늘어놓은 사진들과 서류를 바라보시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알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주차장에서 처음 박서연을 만난 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제발 아니길 빌며 확신하기 위해 흥신소에 조사를 부탁했었습니다. 다행히 비상금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됐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족의 행복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1개월 정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박서연이 로비에 나타나는 바람에 어제 황급히 이주분의 증거를 받으러 가게 되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출장에도 둘이 함께 갔고 한 방에서 밤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오전 진료가 끝나고 오후 진료까지 휴식 시간 동안 남들의 시선을 피해 둘이서 은밀하게 데이트도 즐긴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먹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애들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해라. 아빠, 저 이혼할래요. 아버지께는 미안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답하는 저에게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박내선 전화로 남편을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끝내자마자 원장실로 들어온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오늘 일은 안 갔어? 싱글벙글 웃으며 말하더니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는 움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사진이 아닌 걸 눈치챈 남편은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건 당신, 박서연! 그 여자와 바람피고 있었네? 여기 이 사진들 보니 둘이 아주 좋아 죽네. 어차피 발뺌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이혼해. 이혼? 왜? 미안해. 그치만 이 여잔 그냥 잠깐 데리고 논 거야. 난 여보랑 애들이 소중해. 참나, 그 여자가 날 찾아와서 당신은 아줌마 같은 나한테는 관심 없다고 알려주던데? 아냐.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무슨 아줌마 같아. 지금도 동안에다가 이뻐. 아빠? 박서연 좀 불러줘요. 아빠는 제가 부탁하자 박서연을 불렀어요. 네, 원장님 부르셨어요? 원장님이 불러주자 기분이 좋아 보이는 박서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대면하는 것을 발견하곤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박서연 간호사, 지금 이 사진들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테이블 위에 펼쳐진 사진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마치 기대한 일인 듯 웃으며 말했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철 오빠와 사귀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도 하셨고 애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업주부가 돼서 지철 오빠 내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는 게 지철 오빠가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원장님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래도 박서연은 우리 아버지를 남편의 아버지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새파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은실 씨, 이혼하기로 결심하셨어요? 당연히 이혼비도 드릴 거고 아이들은 제가 소중히 키울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일 드라마 배우처럼 연기하는 모습과 대사에서 속으로 웃겼습니다.
실제로 웃음이 삐져나왔었던 건지 제 얼굴 보고서는 박서연은 재미없다는 듯이 무뚝뚝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이혼비가 아니라 위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니까 양육비는 남편한테 받아야 하겠네요. 이혼비던 위자료던 아무튼 알아들었으면 됐죠. 뭐 아이들을 키우시려면 그러세요. 어쨌든 이혼하기로 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이제 지철 오빠와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겠네요. 그 입 다물어.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는데 신난 박서연은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준비되는 대로 우리 집에서 나가줄래? 제발 좀 닥쳐. 남편은 박서연의 어깨를 잡고 억지로 입을 다물자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사실은 그냥 가볍게 만난 거지. 너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어. 나한테는 우리 가족이 소중하지.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이 이렇게 말하자 박서연의 얼굴에서 영혼이 나간 듯 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아줌마랑 이혼하고 나서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자기 원장 사모님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말이 돼. 나한테 저런 아줌마는 싫다고. 내가 좋다고 했잖아. 나랑 있을 때가 행복하고 집에 가면 외롭다며. 거참 더럽게 시끄럽네.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랑 이혼할 거니까 위자료는 둘 모두한테 청구할 거고 양육비도 청구할 거니까 까먹지 말고 제때 지급하도록 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걸로 정리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말을 마치려고 하자 제 성격을 잘 아는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뭐 딸도 이렇게 말하는데 어쩔 수 없네. 김서방은 유감이지만 여기까지야. 딸이라니. 이쪽이 내 딸이고 지철이는 내 사위지. 나중에 병원 물려줄 때까진 안 들키게 생활하자고 했는데 오해만 사게 됐네. 일단 살던 집은 내가 해준 거니까 김서방은 짐 정리되는 대로 나가주게. 네? 그럼 부자지간 아니었어요? 그럼 병원은 누가 물려받아요? 그 아파트도 지철 오빠밖에 아니었어요? 박서연은 혼자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제발 용서해줘.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정말 맹세코 심심해서 잠깐 만나 본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될까? 여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없어? 제발 부탁이야.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비는 건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원한다고 해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제게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람 말고도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뻔뻔하네. 당신 이거 알지? 저는 자동차 키를 꺼내 파란색 펭귄 키링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게 확실히 찔리는 듯 했습니다. 어제 병원에 박서연이 찾아와 핸드폰을 꺼낼 때 가방 안을 뒤적일 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사줬던 이 펭귄 키링을 저 여자도 달고 있더라? 펭귄은 한 번 짝이면 평생을 함께 한다며? 근데 나한테는 파란색을 주고 당신이랑 저 여자는 똑같이 하늘색을 달고 있네? 당신이 사준 거 맞지? 맞아. 남편은 자포자기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이 사준 게 맞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용서를 구해도 안 돼. 나한테는 파란색을 주고 너희 둘이 하늘색으로 커플을 한다는 건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 절대 용서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우리 그만하자. 안 돼, 여보. 제발. 김서방, 딸이 내가 할 말까지 다 한 것 같으니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네만 정말 같은 남자로서 이건 아니지 않나? 병원 내에서 가정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문란하게 한 것에 대해 둘 다 마땅히 처분을 내릴 거니까 그렇게 알게.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발 병원에선 계속 근무하도록 해주세요. 이제 장인이라고 부르지 말게. 오늘은 더 근무하지 말고 둘 다 돌아가서 나오라 할 때까지 출근하지 말도록 하게. 잠깐만, 지철 오빠. 여기 아니어도 병원 많잖아. 다른 데서 일하면 되지 않아? 여기보다 더 큰 데도 많으니까
다른 곳에서 나랑 다시 시작하자. 넌 좀 빠져. 그냥 좀 닥치고 있어줘. 제발. 나는 우리 가족과 헤어질 생각 없어. 진짜 너무하네. 오빠, 날 속였네. 추하게 말다툼을 하는 두 사람을 아버지는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소중한 것은 지금의 가족뿐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저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당분간 친정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안심했는지 초저녁에 쓰러지듯 잠들어 버렸습니다. 눈을 뜨니 아직 깜깜해서 깜짝 놀랐지만 시계를 보니 자정을 가리키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피곤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일어나서 습관처럼 핸드폰을 켜봤더니 남편에게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한가득 와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카톡을 읽어보니 그저 사과와 변명의 반복이었어요. 몇 개 읽어보니 결국엔 본인은 반성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병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부탁한다는 문장이 있었어요. 뭐 속마음은 이걸 원했던 것 같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화가 나고 한심해서 펭귄 키링을 힘껏 찢어 휴지통에 버렸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없이 슬퍼지며 눈물이 쏟아졌고 한밤중인데도 저는 목청껏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자고 있었을 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보러 오셔서 밤새 제 곁에서 함께 있어 주셨어요. 진실로 하나 된 가족은 정말 따뜻해요. 이런 가족을 꼭 만들겠다고 마음먹으니 흐르던 눈물이 멈췄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 뭔가 후련하고 아주 개운했어요.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저는 원래 성격이 급해서 있는 것도 빨라요. 이제 남편에 대한 미련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소개받은 변호사를 만나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결정하고 나중에는 변호사에게 모두 맡기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시간이 걸렸지만 어떻게든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재판에도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변호사에게 설득당해서 합의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성립함과 동시에 박서연과 박서연의 부모님이 전 남편에게 들이닥쳐 결혼을 강요했고 전 남편은 거절하지 못할 상황까지 이르러서 결국 재혼했다고 합니다. 재혼에서는 박서연이 기대했던 것보다 무능력한 전 남편과 재산에 속았다며 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역에서 터줏대감으로 워낙에 마당발이라 전 남편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어느 곳도 채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려고 세 명이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다고 누구 좋은 사람 없을까 하고 부모님과 이야기해보니 성질도 급하다고 한 소리 듣기도 했네요. 제 성격이 워낙 급하니 어쩌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과 저 자신이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쭉 노력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